발건안과 최승인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안과니까 늘 안 질환에 대해서만 설명을 주로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좀 더 재미있는 구상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원래 이런 강의를 할 때는 항상 질문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합니다. 제목이 가장 눈이 좋은 동물은? 자, 동물들 뭔지는 알죠? 자,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이제 1, 2, 3, 4입니다. 자, 1분 이내니까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답은 여기 끝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날 때. 눈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눈의 역사가 제일 처음에, 근데 실은 이게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다툼이 있는 내용이라 깊게는 안 들어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에서만 얘기를 드리면 눈은 처음에는 없었대요.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물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없었어요. 없는 이유는 제일 처음 시작은 깊은 바다라는 거예요. 깊은 바다니까 없었고, 아니면 땅속, 아니면 해가 비치지 않는 곳에서 스타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눈이 없었어요. 그러면 눈이 생기는 순간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우리가 한 100년, 200년을 다 비교해 보면은 그 사람의 평균 키가 더 올라갔죠. 그러면은 똑같은 데서 살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뭐냐면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제 자식이 지금 서울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태어나자마자 미국에서 키웠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하겠죠. 그만큼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고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데, 혹시 543000000이 뭘 것 같아요? 요거 숫자를 읽을 줄 알죠? 이게 5억 4,300입니다. 혹시 이게 뭘 것 같아요, 혹시? 죄송합니다. 자꾸 질문 드려서. 네? 깜빡이는? 어우, 야. 네, 전혀 아닙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뭐 눈이 역사 있으라 그러는데 갑자기 뭐 눈 깜빡거리는 걸 넣으면은 제가 무슨 사이코도 아니고, 그래도 여기가 다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5억 4,300년입니다. 요거는 캄브리아기 시대예요. 자, 우리 중생대는 백악기 주라기가 있어요. 그 전이죠. 고생대의 캄브리아기 시대인데, 요때 캄브리아기의 대폭발이라는 시기예요. 요때부터 눈이 발생을 하고 갑자기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종속, 과목, 강문계라고 있죠. 그렇죠? 그런 중에서 그런 분류가, 종들의 분류가 갑자기 폭발하는 시기가 오는데 요때 눈이 생긴답니다. 물론 지금의 눈이 아니에요. 뭐 아주 웃긴 눈이 되는데, 삼엽충 들어보셨죠? 삼엽충이 요 시기에 화석으로 발견이 되면서 그 눈이 있다는 걸 아는데, 보통 우리가 해골을 보면, 죄송합니다. 이게 좀 징그러운 얘기라서, 해골을 보면 뼈는 있는데 눈이 있어요, 없어요? 눈이 왜 없죠? 썩어 없어지죠. 근데 삼엽충은 안 썩었어요. 그 왜 안 썩었을 것 같아요? 안 썩는 재질로 눈이 만들어진 거죠. 탄산 칼슘으로 만들어진 방해석 종류예요. 방해석. 그 돌멩이 중에서 가장 투명하다고 하는 방해석 종류로 그 당시 삼엽충은 그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음 신생아는 울 때 눈물을 흘리나? 3살 됐죠. 아이가, 막내가. 더 어린 애 있어요? 여기서. 3살짜리 아이 울죠? 네. 눈물 흘려요, 안 흘려요? 흘려요. 흘려요? 그럼 걔가 태어났을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흘려요? 흘리지 않을까요? 가발. 이게 이제 깊이 들어가면 지금 심장이 두두두, 그게 다 들려. 두두두두 들리는데, 신생아는 울 때 눈물 흘리나? 흘리면 제가 여기다 글을 올려놨을까요? 그거 당연히 안 올려주고, 흘리는데 뭐하러 올려놔요, 여기다가요. 안 흘리니까 올리는 건데, 자, 눈이 발생을 하면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올 때 대부분 완성이 되는데, 완성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눈물샘입니다. 눈물샘은 3년쯤 돼야, 지금 둘째 아이가 이제 3살이니까 요때쯤 돼서 눈물샘이 완성이 되고 울 때 눈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릴 때 1살, 2살 때 앙앙거리고 울 때는 눈물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자, 눈은 왜 2개일까요? 참 이게, 자, 눈, 코, 입. 콧구멍 2개, 귀 2개, 근데 입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하면
그런 거 하잖아요. 막 말은 뭐 적게 해야 되고 뭐 보고 듣고 하는 거는 뭐 해서 2개 하잖아요. 다 눈이 왜 2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보다는 2개 있는 게 일단 하나 있으면 다치면 어떻게 돼요? 끝나죠. 물론 그것 때문에 2개 생긴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2개 생겼기 때문에 해석을 하면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근데 2개가 있는 이유는 하나로만 보면 한쪽 가려보세요. 다. 한쪽 가려보면 거리감이 갑자기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 거리감이 굉장히 가깝다 느꼈었는데 딱 가리니까 저 멀리서 잡을 수가 없을 정도의 거리가 되죠. 2개가 있다는 거는 얘가 보는 거하고 얘가 보는 거하고 시차가 조금 어긋나 있어요. 어긋나 있어 이게 뭐냐면 두 눈 다 여기를 본다고 치다면은 약간 거리감으로 앞뒤가 있어요. 그 앞뒤가 있음으로 해서 입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두 눈 뜨고 보면은 이만큼 거리가 내가 알고 있는 뭐 2m다, 3m다 이걸 정확히 아는 거고 딱 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알고는 얘를 집으려면은 이게 더듬거리잖아요. 근데 두 눈 뜨고 하면은 그냥 한번 탁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개의 눈이 있는 것이 맞는 건데 이거를 쓸데없이 올리는 거 아니고 자, 동물들, 곤충들 보시면 자, 인간은 이렇게 앞에 다 있어요. 근데 동물 중에서는 이렇게 있는 게 있고 옆에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있는 게 있고 뭐 있잖아요. 카멜레온은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리고 곤충들도 보면은 옆에 있는 것도 있고 말도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자, 눈이 정면을 바라보는 눈이 있고 측면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요 이렇게 딱 바라보면은 자 내가 바라보는 이 각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내가 몇 도까지 볼 수 있는지 기껏해야 뭐 120도 물론 보이긴 보여요. 그건 내가 눈을 돌려서 본 거죠. 정면을 봤을 때 옆을 보는 거는 120도면 맥시멈이에요. 근데 조금 옆으로 가면은 좀 더 보겠죠. 완전 옆으로 가면은 얘가 180도 보고 얘가 180도를 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정면만 봐요. 그리고 동물들은 다 보는 동물이 있어요. 그리고 카멜레온은 지가 움직여요. 지가 마음대로. 왜 그럴까요? 이거는 포식자 반대말이 뭐를 까먹었어요. 먹히는 자죠. 먹히는 자. 먹는 동물과 먹히는 동물이 있어요. 자, 그럼 먹는 동물은 어떻게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얘를 한번 탁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입체감이 뚜렷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나운 육식동물을 보면은 다 이렇게 인간처럼 이렇게 앞에 있어요. 근데 초식동물들은 옆에 있어요. 왜냐? 얘네들은 360도 항상 지켜보고서 내가 안 잡혀야 됩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그런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데 거의 맞아요. 왜냐하면 근데 우리 인간은 우리가 뭘 먹는 동물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왜 이렇게 있을까요? 그것도 신기하죠. 우리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도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게 결국 저는 약간 진화론을 좋아해서 결국 우리는 그런 육식동물에서 변신해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투명인간 선천성 색소 결핍증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태어날 때 색소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 자, 우리가 저 카메라 옛날에 그 필름 카메라 할 때 사진 찍을 때 어두워야 뭐 현상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하얗죠. 우리가 망막은 색깔이 까매요. 그래서 봤을 때 망막까지 투명하면 우리가 지금 환하게 보잖아요. 이 빛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여기를 까맣게 보인대요. 그리고 이 빛에는 뒤에 나오지만 자외선이 있죠. 그러면 자꾸 망막을 자극을 해서 이미 눈이 많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투명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투명 인간도 다 투명인데 망막만 정상으로 있으면 아주 좋은 건데 전체가 투명이면 자기도 못 보고 남도 못 보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투명 인간은요. 최초의 선글라스. 최초의 선글라스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15세기에 처음 나와요. 15세기에 처음 그 선글라스가 만들어지고 선글라스의 첫 번째 목적은 눈빛을 가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눈빛을 가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내 눈빛을 보여주면 나를 읽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리는 거.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온 거는 법원에서 판사가 할 때 판사가 먼저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대중화한 거는 우리 레이방이죠. 레이방. 그 대서양 횡단할 때 그 안 쓰고 가서 그 조종사가 중령에 이름 까먹었어. 아 이게 160 넘어야지 안 까먹는 건데. 그래가지고 어지러워서 그때부터 안경을 끼기 시작한 게 레이방입니다. 레이방이 유명해지니까 이제 대부분 유럽 쪽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거에 있었어요. 중국입니다. 15세기. 예. 모든 게 중국이에요. 모든 문명의 시작은 중국. 그럼요. 중국의 실만 해요. 4대 문명의 중국의 황하 문명이 있잖아요. 대부분 이쪽 라인에 다 있는 거죠. 유럽은 미국은 나중에 생긴 나라잖아요. 그거 매치되는 건 아닌데. 자, 눈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늙어가는 눈이 있고 약한 눈이 있어요. 늙어가는 눈을 노안을 표현하는 거고 노안은 조절력의 부족으로 지금 다들 잘 보고 계시는데 저만 해도 이제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힘들어서 이제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원래 우리 그 인간 수명이 한 50년 전만 해더라도 별로 안 됐잖아요. 뭐 50세만 되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50살 정도 되면은 모든 눈에 몸에 있는 감각기관이 먼저 나갑니다. 감각기관. 그래서 귀 나가고 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거 안 보이죠. 그래서 가까운 걸 안 보고 그냥 멀리 보고 너는 이제 그만해라 일을 쉬어라 할 때에서 나온 게 노안이고 그때 다 이미 죽었어.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라서 제가 그 전공의 때 그 안과 공부를 하면서 봤던 책들에 보면은 질환이 1000개가 있다면 10개 정도밖에 환자들이 안 와요. 근데 지금은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오래 사니까 책에만 있던 질환들이 오기 시작하고 특히 내과는 엄청 많이 온대요. 호르몬 질환들이 다 소비가 되고 없어지니까 호르몬가 없어지면 생기는 질환들이 한 100가지가 있으면 그동안은 뭐 한두 가지만 공부했었는데 다양하게 온다는 거예요. 약한 눈은 뭐 근시, 난시, 약시, 근시, 난시, 원시 이런 약시 생각하시면 되고 홍채 이게 요즘 그 한의원에서 홍채에 인간의 질환이 다 있다고 해가지고 홍채 학을 해서 막 홍채 사진 찍고서 막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손 바닥에도 인체 장기가 다 들어있고 발바닥도 다 들어있어. 그래서 보면은 지압사들이 너 어디 아파 그러면 여기 꽉 누르고 시원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관련이 돼서 맞는데 홍채도 인체 장기 지도는 그려져 있어요. 하지만 홍채를 보고서 당신은 뭐 디스크야, 당신은 뭐 간이 안 좋아는 거짓말이다. 자, 1949년 해롤드 리들리라는 안과 의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여러 질환을 보고 있는데 어떤 날 환자가 탁 왔는데 온몸에 파편이 막 붙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파편을 다 제거를 했는데 눈에 박힌 파편을 제거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한참 뒤에 다시 내원했는데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혀 있는 거를 뺐는데 각막에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공수용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내장 수술하고 나이 들어도 되고 제가 밥 먹고 사는 이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안과 의사 때문에 그 눈 속에 들어가는 인공수용체 물질을 그걸 만들었고 그게 면역에 이상이 없다. 우리가 그 신장 이식이나 뭐 간 이식하면은 면역 거부 반응 때문에 평생 약을 먹잖아요. 얘는 우리 수술하고 안 먹어요. 그래서 면역에서 아주 그 특권 위치예요, 눈이. 그래서 이 눈은 왜 좋으냐면은 그런 이식의 거부 반응이 없고 그다음에 망막이라는 거는 우리 몸 속에 있는 장기에서 유일하게 육안으로 관찰이 되는 장기가 눈이에요. 망막을 보면 망막에 혈관이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그게 우리 몸에 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뭐 개복하거나 뭐 내시경 놓고 뭘 봐야 되는데 얘는 현미경으로 그냥 보고 다 사진만 찍어도 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과입니다, 진짜. 제가 그거는 마지막에 설명 더 드릴게요. 노른자에는 뭐냐면 우리가 좋은 거를 노른자 땅 뭐 이렇게 노른자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눈 속에 노른자에는 뭐냐면 황반이에요. 황반. 루테인 들어봤죠? 안토시아닌 들어보셨어요? 닭의 항산화 물질이고 눈 영양제죠. 그게 황반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반에 들어있는 물질이 그 물질이 왜 이렇게 들어있느냐? 우리가 햇빛을 볼 때 햇빛에 뭐가 제일 위험해요? 자외선 위험하죠. 자외선 위험한데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는 왜 위험하지가 않아요? 햇빛을 다 받잖아요. 우리 온몸으로요.
근데 왜 몸은 괜찮은데 눈만 위험하다고 표현을 하죠? 우리 피부에는 멜라닌 색소가 있죠. 얘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서 흑인이나 황인종은 전혀 문제가 없고 백인종만 피부가 많이 발생하는 걔는 적으니까 걔네들은 일부러 태우죠. 일부러 태우고 그 기구에 들어가서 보면 다 태우는데 동양 사람들은 왜 태우는지 모르겠어요. 안 태워도 되는데. 서양 사람들은 태워도 안 까매지는데 우리는 태워서 까맣게 만들잖아요. 안 태웠는데 까맣게 됐습니다. 안 태웠는데. 딴 얘기하니까 또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그 황반이 자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수정체에는 자외선이 100%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을 다이렉트로 안 보면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황반 자체 내에서도 그러니까 자외선이 딱 들어오면 황반에 그 햇빛 들어오면서 산소가 활성산소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내 몸은 산화가 되면서 상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항산화 물질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테인하고 안토시아닌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 건데 나이가 들면 그게 점점 줄어드니까 복용을 하라는 거고 그리고 선글라스를 늘 끼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근데 수술을 하게 되면 인공수정체가 100% 차단이 안 돼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눈물 속의 페로몬이죠. 눈물 속에 페로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는 수컷이 눈물을 흘려서 유인을 해요. 또 진짜라고 그러네. 내가 여기서 가짜 얘기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개미는 그렇게 하는데 여자의 눈물은 남자를 어떻게 만들어요? 약하게 만들죠. 그래서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 남자는 감퇴가 됩니다. 그래서 맹인은 약간 좀 재미있게 말씀드리려는데 선천성 맹인하고 후천성 맹인이 두 가지가 있겠죠, 당연히. 그럼 누가 더 나쁠 것 같아요? 후천성이 더 나쁠 것 같아요. 왜요? 보였다가 안 보이면 처음부터 하면은 좀 처음부터 안 보이면 아예 안 보고 살았는데 후천성은 그래도 보다 살았으니까 그 본만큼은 좋은 거 아니에요?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못 살아요. 태어날 때 우리 그 오체 불만족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너무 불편하지만 그 사람은 이게 있는 걸 한 번도 못 느꼈기 때문에 자기 몸 동안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지금 팔다리 다 잘라봐요. 못 살죠. 우리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성 맹인은 꿈을 꿀까요, 안 꿀까요? 선천성 맹인은 자기가 한 번도 이거 또 넘어갔어.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 꿈을 못 꿔요. 본 게 없었기 때문에. 본 게 없잖아요. 근데 하루라도 봤으면 꿈을 꿔요. 본 게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저도 몰라요, 실은. 근데 누가 그렇게 글을 써놨는데, 왜냐하면 선천성 맹인이 그런 말을 해줘야 우리가 알죠. 지금 우리는 시력을 잃어도 꿈은 다 꿔요. 칼라로도 꿔요. 칼라로도. 자, 이거 우리가 아는 게 이제 가시광선이죠. 400에서 700. 빨주노트 파남보. 자, 핸드폰에 블루라이트가 있어요. 블루라이트는 아직까지는 가시광선인데, 자외선 영역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오래 보면은 참 안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햇빛 자외선만 나쁜 자외선이 아니라 여기서 나온 자외선 나쁜 자외선이거든요. 얘를 계속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이 자외선이 자꾸 물론 수정체가 커트를 하고 있지만 자꾸 자고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은 20분 보고 10분 전하는 것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좀 덜 봐야 돼요. 근데 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 애는 하루 종일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애들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걱정은 되는데 우리가 100세 시대인데 하루는 120세대가 되는 거예요. 하루가 살 때는. 근데 우리가 70살까지는 누구나 건강하게 살아요. 근데 70 넘어서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하자가 생기거든요. 근데 다른 하자는 그래도 뭐 버티면 눈의 하자는 이제 50년을 안 보고 살아야 돼요. 아, 미치는 거죠.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이제는요. 우리가 죽고 싶어도 죽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약들이 너무 발달되고 그래가지고 죽기 힘들어요. 자, 우리가 이제 넘어갑시다. 뒤에 나오니까. 자, 가시광선이 빨주노트 파남보. 빨간색 뒤쪽은 적외선이고 파남보 이쪽에는 자외선이 되는 거죠. 자외선, X선, T선 되는 거죠.
실은 이거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같은 거예요, 그렇죠? 같은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외선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곤충이 시각으로 보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태양이 비쳤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찍었을까요? 자외선 카메라예요. 카메라에다가 자외선을 투과하는 렌즈를 딱 끼워요. 그럼 거기서 볼 때는 이렇게 봐요. 근데 그걸 현상하면 이렇게 나와요. 현상하면. 진짜 많이 알죠? 신기하지 않아요?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색깔이 틀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다 알죠. 그래서 그걸 넘어갔어.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거기에 적응돼서 살아요. 그래서 색깔이 많이 틀리답니다. 근데 보통은 블루색이 많이 들어와서 평소에 보는 색깔보다는 블루 쪽으로 색깔을 많이 본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정말 거의 끝나가요. 안정피로. 그러니까 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수정체는 우리가 가만히 있지만 1초에 3, 4회 진동을 한답니다. 계속 왜 움직이는지 아세요? 수정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제가 지금 이렇게 딱 정지해서 본다면 괜찮은데 좀만 움직여도 금방 내 눈은 초점을 또 맞춰야 돼요. 계속 맞춰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조절을 빠르게 해서 다 보지만 우리는 조절도 떨어지면 그 조절 때문에 계속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움직이고 동공도 1초에 2번 움직인답니다. 또 긴장해서 떠는 게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떠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그리고 여기 안 써놨는데 근육은 하루에 80km 걷는 양의 운동을 한답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있어도. 근데 뭐 집중하고 뭐 하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면 제가 이런 것도 나중에 그 블로그에 쓰면 재밌잖아요. 이런 내용 어딜 주도 안 나옵니다. 어딜 주도 이거 찾으려면요 366일 걸려요. 책을 한 1000권 사가지고 뒤져보시면 잘하면 나옵니다. 안만 뒤져도 안 나오거든요. 저도 우연히 발견했어요. 다음. 자, 이거는 각자 한쪽씩 가려보세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점이 있고 이게 암슬러 그리드 격자판인데 망막이 정상이면 얘가 정상으로 딱 정확하게 보이고 망막에 이상이 있으면 얘가 뭔가 휘어져 보여요. 망막 위치에 따라서 여기 휘어질 수도 있고 이 자체가 작게 보일 수도 있고 얘만 안 보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 제가 본 책에서 나온 문구예요. 자, 우리 눈으로는 다 보는데 정작 나는 못 보는 거다. 눈은 세상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지만 단 하나 스스로 보지 못하기에 눈이 보내는 신호는 그 신호를 만드는 뇌가 가장 늦게 알아차릴 수 있다. 그래서 내 몸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남의 것만 지키고 너 어디 아파 하는데 정작 내가 아픈 거는 못 느끼고 사는 거죠. 자, 요 다음이 정답 나오는 답이에요. 타조예요. 타조는 우리가 정상이 뭐 정상은 아니지만 보통 1.0을 정상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뭐 1.2도 보고 1.5도 보지만 그리고 보통 안과에서 라식 수술할 때 표방하는 게 자, 독수리 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죠? 독수리 눈은 3.0이에요. 타조는 30.0이죠. 이게 전국만 하대요. 전국어.